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 신풍제약을 보고 진원생명과학에 있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풍제약은 오늘 수급을 보시면 외인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매수가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글쎄요,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좀 저항이 생기는 위치를 돌파하는 그런 위치상 프로그램 쪽에서도 좀 들어올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인 걸 바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지금 시간에 조금 밀리긴 했는데요.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꼭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데 지금 이런 흐름을 이어가잖아요. 이거는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상승 갭 하락을 크게 하고 조정을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빠른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 빠른 그러니까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좀 대응에 대한 것을 미리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한 상승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조정이 나올 것이냐 라는 그런 위치와 흐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확인하셔서 대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락이 아닙니다. 하락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상승이 나오지 못했을 경우에 하락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상승과 하락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승으로 충분히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빨리 나와야지, 안 그러면 이 물량 자체, 횡보하는 이 흐름의 물량이 상승이 아닌 하락에 대해서 정리하는 과정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과 이 패턴은 빠른 상승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진원생명 보겠습니다. 자, 진원생명과학은 제가 계속 부탁 말씀을 드렸던 것이 수익을 보시는 분들만, 매수가 되어 있는 분들만 신규 진입은 아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죠. 자, 일단 오늘 흐름을 보겠습니다. 신고가, 최고가를 뚫었을 때 20%. 자, 어제 이제 월봉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자, 이만큼 더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 중간입니다. 근데 보시면 일단 그만큼 바로 지금 하락한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어제는 양봉이었잖아요. 이렇게. 그죠? 양봉이었죠. 그만큼 더 올라갈 수 있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돌파를 못했죠. 최고점을 찍지도 못하고 지금 하락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죠? 이 색칠한 부분을 지지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라인대를 지켜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 장중에 보면 갭하락 이후에 라인을 지켜주는 걸 볼 수 있어요. 한 번 지켜주고, 두 번 지켜주고, 또 지켜주고, 그런데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자꾸 하락을 하죠.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라인이 지지 라인이잖아요. 지지를 해야 되는 라인인데 이 라인이 하락이 되면 뭐가 된다? 저항이 된다. 그쵸? 이 내용은 아시지 않습니까? 자,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데 어떻게 저항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위치를 봅니다. 다음 위치 한번 빠지고 안착,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 빠지는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두 번, 세 번 빠지기 시작하면은 좋은 게 아닙니다. 보세요. 한 번 올라오고 두 번, 그 다음에 저항.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지지 라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라인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탈되고 돌파 나오지 못한 이 시점에서는 정리가 돼야 돼요. 1차적으로 이 위치에서 정리가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요, 이 위치에서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기준이 제 기준이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대응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준을 정해놓고 저는 이제 제가 매매를 할 때는 이런 기준 갖고서는 매매를 하지만, 남이 정해준 기준을 가지고서는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기준에 대한 흐름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요. 이 이후에 반등이 예를 들어서 나온다 라고 하면, 자, 이 54,000원에 대한 저항이 생길지, 저항 생기고 빠질지 돌파할지를 보셔야 돼요. 반드시 이 위에를 뚫고 올라와야만 된다 라는 것, 꼭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이래요. 이게 참 저는 그런 게 어떻게 이 라인, 그러니까 이런 위치에서 이렇게 매수를 할 수 있는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뭐 한 주에 5,000원도 아니고 5만 원이에요. 5만 원인데 120만 거래량. 지금 엄청난 거 아닙니까? 개인들이 상당히, 제가 여기 더 얘기하면 좀,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지 말아야 할 것. 일단 지금 보시면 이 전만 해도 상당히 익절이라든지 대응은 잘했는데, 이러한 게 좀 아쉽다라는 거죠. 자, 지금 흐름상으로 보면 지지를 해줘야 할 자리를 지지를 못하고 하락을 하면서 시간 외에도 좀 이탈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종목은 못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전에도 뭐라고 말씀드렸죠? 큰 그림으로 봐야 된다. 큰 그림으로 봐야 되는 것이 어디? 20선 지지, 그리고 이번에 20선이 깨질 확률이 있습니다. 왜? 이전에 한번 지켰기 때문에. 20선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면 20선 이탈에 대한 기술적 반등 자리가 또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좀 뭐 10에서 20%에 대한 하락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과연 그 전에 반등이 나오겠느냐와, 그리고 만약에 하락이 나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실 수 있느냐. 근데 단순하게 심리적인 걸 이겨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심리적인 건 그냥 잘 뭐라 할까, 그냥 잘 대응을 할 수가 없다. 아니면 난 그냥 이 정도 손실 봐도 된다. 뭐 이러한 거 아닌 이상은 심리라는 게 어느 정도 확실하게 기준이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몇 프로까지, 그리고 얼마까지 빠지는 걸 보고 반등이 나오는 것을 생각해야지, 그냥 빠지는 것을 심리적으로 이겨내서 반등이 나오겠지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틀리더라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서 다시 이 위치까지 올라온다라는 확실성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버티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 손실, 몇 프로 손실, 이런 계획을 잡고선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